안녕하세요. 건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채널 웰홈톡의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동작구에 있는 약 1000평 규모의 6층 건물의 외벽 리모델링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동작구 대로변에 있는 규모가 있는 건물인데요. 보기에도 예쁜 모습을 하고 있네요. 리모델링 이전 건물은 3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이라 누수가 되고 타일 탈락도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다 해결하면서 건물주가 갖고 있는 예산에 맞는 공사 방법을 제안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공사가 완료된 모습을 살펴보고 외벽 리모델링을 할 때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한 내용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먼저 리모델링 후 어떻게 건강하게 치료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볼게요.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로 품격 높은 대리석 건물에 위풍당당하게 변한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보실까요? 길 건너에서 찍은 모습이에요. 주변에 신축 건물들이 많은데도 비교해봐도 같이 지었나 할 정도로 고급스러운 모습이에요. 가까이 가보도록 할게요. 가까이 갈수록 대리석과 같은 건물의 선이 선명하게 살아있어요. 이건 건물의 수명을 늘려주는 상부의 모자인데 잘 씌워져 있네요. 창틀 마감 부위들도 선이 살아있어요. 건물의 코너 쪽의 둥근 면도 나무랄 데 없이 잘 되었네요. 정문의 출입구도 건물과 달리 어두운 색으로 고급스러우면서도 포인트를 주었다고 해요. 건물 뒤편도 한번 보실게요. 눈에 잘 띄지 않는 공간까지 신축 건물 올리듯 꼼꼼하게 시공해 주었네요. 자, 이제 어떤 방식으로 건물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갔는지 알아볼게요. 보시는 건물은 동작구 시흥대로에 위치해 있고요. 연면적 약 1000평 규모의 6층 상가 건물이며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에요. 규모가 커서 풍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건물이었지만 큰 문제점은 건물이 30년이 넘다 보니 외벽이 부식되어 타일이 떨어질 수도 있어 보이고 특히 대로변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비만 오면 건물의 곳곳에서 누수가 된다고 하는데 저와 함께 하나하나 확인해 볼까요? 건물의 누수가 문제일 때 대부분의 분들이 누수가 되는 부위만 생각해서 접근하시는데 건물 전체를 위에서부터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대요. 건물의 방수는 워낙 복합적이다 보니 어디 한 곳이 단편적으로 문제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문제되는 곳만 단순 보완할 경우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높고 이중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건물의 옥상의 난간 부분부터 확인해보기로 해요. 외부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옥상 상부 난간의 경우 햇빛과 산성비에 의해 부식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그 부식된 곳으로 빗물이 스며들게 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네요. 그래서 이곳을 손보는 것이 외벽 방수의 시작인 것 같아요. 추천하는 예방 방법으로 금속판을 활용해 옥상 난간에 디귿자로 모자를 더 씌워주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직사광선과 부식도 막고 빗물이 옥상에서부터 외벽을 타고 흐르는 것을 방지해서 빗물이 벽면에 스며들어 외벽 누수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해 줄 수도 있고 적절한 모양이나 색상을 통하여 건물에 포인트를 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럼 이제 윗부분을 점검했다면 벽면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데요. 평소에 관리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미 깊은 곳까지 부식이 된 상태라 EMC 세라믹 노블스톤 공법으로 건물 전체를 기부스 보강을 해주었다고 해요. 쉽게 말해 우리가 팔이나 다리가 다쳤을 때 하는 기부스 같은 원리인데요. EMC 세라믹 방수 몰탈이 굳으면 기부스같이 단단하게 건물을 보호하고 물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물이 외부로부터 흘러 들어가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래요. 이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셨던 고객님들이 이번에 집중호우와 태풍이 지나고 효과를 체험하시곤 대박이라며 감사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벽면과 함께 창호 주변의 실리콘도 중요한데요. 창호 주변과 벽면을 메꿔주었던 실리콘은 온도, 습도,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있고 여름과 겨울을 지나면서 수축과 팽창이 점차 더디게 되어 찢어지거나 틈이 생기게 된대요. 이는 누수뿐만 아니라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니 자주 관리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실리콘 보수할 때도 문제되는 곳을 말끔히 제거하고 검증된 자재로 시공해야 재발되지 않는다고 하니 꼭 명심해야겠어요. 벽면 쪽을 체크한 후에는 가장 밑바닥도 잘 체크해야 하는데요.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들을 차단할 수 있도록 10에서 20cm 정도 베이스 부분을 마련해줘서 벽면과 지면을 분리하여 방수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진단하여 누수의 요소들을 빠짐없이 고려해서 진행하는데요. 대형에서는 공사 중에 계약 금액 외에 추가 금액은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현장의 시공 금액은 1억 초반에 진행되었다는데요. 건물주께서 검토하셨던 다른 마감재보다 저렴하면서 오히려 품질도 좋아 보이고 무엇보다 공사기간이 절반 기간에 할 수 있어서 오랜 비교 끝에 결정하셨다고 해요.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안전한 이동 통로는 물론 입주되어 있는 상가 건물들의 영업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외벽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싶어 하셨어요. 대형에서는 직영팀을 적소에 배치하여 25일의 공사기간으로 맞추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해요. 완성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건물 전체가 신축 건물처럼 완전히 변했네요. 주위의 신축 건물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멋있어졌어요. 후기로 이번 태풍에 비가 1도 안 새서 품질을 완전 인정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건물에 외벽 리모델링의 명가의 제품을 입히셨으니 잘 관리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5년에서 6년에 한번 가볍게 세척하시고 자외선 코팅제 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사실 이거는 자연석이나 사이딩을 붙였을 때도 꼭 필요한 거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채널에 보시면 소형 건물에서 대형 건물까지 유형에 맞는 시공 사례가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담아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